선생님 고3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나 때는 탐구 영역이 선택이 다 해야 되잖아. 모든 과목을 가탐사탐 다 해야 됐단 말이야. 그럼 과목이 되게 많아요. A라는 과목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선배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해서 수능 참고서 중에서 그 과목에서 최고 좋은 게 뭔지를 알아내.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와. 그리고 그 책은 뛰어난 참고서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어. 그래서 내가 포스트잇 붙이고 뭐 붙이고 메모 붙이고 뭐 잘라다 붙이고 해가지고 필기 더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만의 완벽한 책을 한 권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단권화라고 하지. 너네가 탐구 영역을 하면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면 저런 애들도 있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걸 내가 다 필기해가지고 완벽한 노트를 만든 애들도 있지. 근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이제 조금 손쉽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참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때려 박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이론이랑 다 공부할 거기 때문에 문제도 연습 문제 좀 있으면 좋고 연습 문제가 좀 달려 있으면서 내용 정리가 가장 잘 돼 있는 놈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포스트잇 붙이고 뭐하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책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보면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 나갈 수 있다가 나오잖아. 그걸 갖다가 전체 페이지 나누면은 이게 며칠이면 끝난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A 과목은 한 25일이면은 한 바퀴 돌릴 수 있어. B 과목은 뭐 20일이면 뭐 C 과목은 15일이면 D 과목은 30일이면 뭐 이렇게 과목이 여러 개 있다면 선생님 때는 이제 과목이 되게 여러 개 되니까 그리고 국영수는 매일 해야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고3 올라가면서 고3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능 볼 때까지 모든 스케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역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다가 먼저 던져놓고 이때 내가 어느 수준이기를 던져놓고 역으로 가는 거야. 짜는 걸. 그러면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하고 마지막 파이널 문제 막 돌리는 거를 한 달 할지 한 달 반 할지 두 달 할지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국영수는 매일 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2과목 했어서 하루에 5과목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A 과목과 B 과목을 시작을 해서 A 과목 다 하는데 며칠, B 과목 다 하는데 며칠. B는 먼저 끝나면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여기 D 해서 이거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몇 사이클 돌릴 수 있는지. 처음에 25일 걸리잖아. 그러면 같은 책을 다시 볼 때는 25일보다 훨씬 짧게 걸려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애들이 한 권 다 보고 그거 버리고 같은 거를 또 다른 참고서 사가지고 또 보는 게 그게 제일 멍청한 짓이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짓인 거야. 한 권에다가 때려박고 그걸 반복해서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얘를 졸라 반복해서 보는 거야. 봤던 책이기 때문에 난 뭐해? 한 바퀴 돌리는데 점점 기간이 줄어들어. 그럼 공부가 안 되느냐? 아니야. 내가 공부했던 게 환기되고 거기에 무슨 얼룩 붙어있고 내가 형광펜 칠하고 뭔가 나만의 흔적이 있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내가 그 흔적 남긴 게 머릿속에 막 환기되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막 환기되면서 복습이 막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책을 보면 점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책 한 권 보는데 굉장히 짧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렇게 해서 A부터 쫙 해서 모든 과목을 다 돌리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걸 돌리는 거지. 근데 너네는 이제 2과목만 하잖아. 2과목만 하니까 그냥 동시에 2개 계속 돌리면 돼. 내가 수능 볼 때까지 몇 사이클 돌리, 전체 이론을 다 공부하고 기본 문제 푸는데 몇 사이클 돌리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입시를 하는데 수능을 하는데 어떤 특정 과목을 완전히 이론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한 바퀴 돌리는 거, 그 한 사이클을 몇 사이클 정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능 볼 때까지 한 사이클도 제대로 안 돌리는 애들이 되게 태반으로 많아. 근데 바꿔서 생각해서 우리가 충분한 점수를 얻으려면 한 2번, 3번 돌린다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여러 바퀴 돌려야지. 내가 두서 없이 공부하는 건 그게 수능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학습 플래너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왜 공수탄이 뭐니 하면서 맨날 집 플래너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올리고 막 그러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집만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 하는 애들이 공부 성적도 올라요. 왜 그거 하면서 그래도 체계 있게 계속 짜면서 가니까 한 권을 제대로 돌려서 돌리고 어느 정도 순간에 가면 문제 돌리는 양을 이제 늘리는 거지.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올라요. 그리고 선생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문제를요 표시하지 말고 풀어. 이렇게 해서 단거나 시키잖아. 문제에서 위에나 밑에다가 답을 적거나 아니면 노트 같은 데다가 적거나 거기다 표시 안 하고. 그리고 채점하고서는 뭘 표시했냐? 틀린 문제 1번 문제 있고 2번 문제 있고 3번 문제 있잖아. 틀린 문제 옆에다가 선을 그었어. 그럼 내가 5번 풀었는데 어떤 거는
건 4개 그어졌어. 어떤 건 2개 있고 어떤 건 하나 있고 많이 그어진 게 어려운 문제고 내가 많이 틀리는 거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나중에 뭐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이런 거는 슬퍼면서 이게 무슨 문제야 머릿속에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거 사이클 많이 돌렸기 때문에 문제 찾아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머릿속에 떠오르고 막 해. 그럼 똑같거나 비슷한 유형 나오면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의 힘이야. 공부는 무조건 반복이다 너네. 공부는 반복이야. 이거 몇 사이클 돌리느냐의 문제인 거야. 불러 반복하는 거야. 수학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 범위 나오면 시험 범위 안에서 단원들을 쭉 무슨 단원인지 단원 제목 적어놓고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항목화해 놓은 다음에 내가 그 유형을 완벽하게 푸는지 못 푸는지를 갖다가 내가 체크하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푸는 거야. 제일 멍청한 짓이 공부하라 그러면 문제집 꺼내놓고서는 기초 문제부터 반복해서 졸라 풀어요. 그러면서 뿌듯해요. 수학 문제 막 150문제 풀어요. 150문제에 내가 원래 잘 푸는 문제 한 120문제 있어. 그거 풀면서 원래 뿌듯해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야. 내가 못 푸는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 오답 노트 왜 만들어? 틀리는 문제만 모아서 내가 반복해서 풀려고 만드는 거야. 노트만 만드는 것도 멍청한 짓이고 노트 안 만드는 것도 멍청한 짓이고 틀리는 것만 모아가지고 해야지. 국어노트 선생님이 왜 자꾸 만들으라고 그래? 내가 몰랐던 거 근데 문제 나와서 내가 이거 알았으면 이 어휘 알아서 선택지에 나오는 이 어휘 알았으면 내가 맞췄을 것 같아. 그러고 적어놓고 반복해서 봐야지. 오늘 나와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천재야? 한 번 봤는데 그거 다 알게? 그럼 그 단어 언제 또 나올 건데? 한 2개월, 3개월, 길면 6개월 뒤에 나올지 앞으로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반복해서 뭘 반복해. 너는 성적 올라 선생님이 시키대로야. 너네는 설명한 건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직접 해봤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고3 때 원래 성적 안 올라갔는데 선생님은 고3 때 성적 계속 올라갔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 고3 내내 성적 계속 올라갔거든. 선생님도 못한 거,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거.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 듣잖아. 집에 가면서 뭐 해? 집에 가면서 1교시에 무슨 과목, 1교시에 배운 건 뭐, 그건 무슨 내용이 있었어? 이거를 한 5분 정도만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를 막 체크하면 떠올리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리고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매일 하잖아. 무조건 저효과를 갈 수 있어. 니네가 생각해봐. 그거 쉽겠니? 안 쉽지. 하루 종일 공부한 걸 마지막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써머리 해가지고서는 내가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 성적이 안 오를 리가 없어. 공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생각해야 돼. 제일 멍청한 짓들 막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밑에 밑줄 치고 걷다가 한글로 뜻 적는 거. 단어 찾아가지고. 그거 지금 병신짓이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여전히 하는 애들이 있어. 단어랑 막 수거 밑에다가 밑줄 해놓고 밑에다가 한글로 밑에 적고만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지문 맞게 있잖아. 그럼 모르는 단어 막 되게 많잖아. 단어에다가 밑줄 치고 1번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위에나 아래에다가 1 해놓고 뜻을 적고 2 해놓고 여기는 뜻만, 여기는 영어만, 영어랑 번호만 발음기로 표시하고. 영어는 언어야. 내가 발음하지도 못하는데 남들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딱 말할 수가 없는데 애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애플 어떻게 외워? 애플이라고 내가 소리내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외우면 시간 지나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건 언어기 때문에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발음 기호를 다 적었어. 딱 보면은 발음이 알겠는 단어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딱 봤는데 발음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 그러면 사전 찾아가지고 선생님 때는 너네처럼 이런 사전도 없어요. 좋은 사전이었어. 두께 이만해요. 거기서 찾아가지고서는 발음 기호를 적었다고 위에다. 그래서 발음할 수 있게. 그럼 여기 영어만 있잖아. 이거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줄줄줄 읽어보냐. 그래서 번호를 붙였어. 여기 지문에다가 번호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내내,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공부를 안 했거든. 다 잘했는데 영어만 못했어. 선생님 물리, 수학 이런 거 정규율등에서 과목 단일 과목으로. 근데 영어는 졸라 바닥이었다고. 근데 편입 공부하는데 영어만 본대. 그래서 편입 공부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문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매일매일 같은 지문을 줄줄줄줄 소리내서 읽었어. 처음에 독해를 하고 반복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일주일 내내 매일 봤다고 생각해봐.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읽으면서 머릿속에 뜻이 저절로 막 떠올라. 그럼 나중에 읽다 보면 한글로 번역해서 읽는 건지 직독직해 하는 건지 이게 영어로 그냥 들어오는 건지 모를 정도가 돼요. 그럴 정도로 읽어. 근데 그럴 정도로 줄줄줄 읽으면서 뜻이 저절로 머릿속에 막 떠오를 정도로 이걸 한 20번 봤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단어나 수거 중에 모르는 거 있을 것 같아? 없지. 한동안은. 근데 봐봐.
이걸 번호를 적었다고 했잖아. 1개를 했고 하루에 독해지문 1개나 2개만 첨가했어. 더 추가로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저렇게 줄줄줄 계속 읽었어. 그리고 열흘쯤 지나면은 지금 10개를 줄줄줄 계속 읽는단 말이야. 이 10개가 직독직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나 수거는 이게 내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한 20개 하잖아. 수능 국어에서 독해에서 필요한 어휘는 20개 정도 하면 저거 다 있어. 우리가 독해지문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저렇게 하잖아. 그러면 수거랑 어휘랑 중에서 너네가 수능 보는데 필요한 어휘는 그 정도 개수 안에서 없는 단어 없어. 웬만한 거 다 있어. 거기서 없는 단어는 진짜 낯선 단어, 희한한 단어 이런 분석하다, 계획하다, 회의하다 막 이런 맨날 나오는 단어 있잖아. 수능에서 웬만하면 20개 안에서 다 나오지 않겠냐? 그럼 20개 정도만 저렇게 줄줄 해서 졸라 완벽하지. 그럼 독해 그냥 해결돼. 고민하는 거야. 문법을 푸는데 안 풀려. 내가 문법 문제의 예문으로 나오는 거 해석도 못하고 앉는 거야. 처음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또 문법 이론으로 공부했는데도 문법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해석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예문에 나오는 어휘를 다 체크해가지고서는 단어장 만들어가지고 다 외웠단 말이야. 문법 문제는 어휘를 몰라가지고 독해가 안 되면 문법 문제 거의 잘 못 풀어요. 문법 문제는요 정말로 어휘가 되게 국한돼 있어. 몇 개 어휘랑 몇 개 예문. 우리가 선생님이 사법피동 얘기할 때 맨날 뭐 얘기해?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 잡히다 맨날 그 얘기하잖아. 어떤 문법 참조서를 받으라도 비슷비슷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야. 몇 개 어휘와 몇 개 예문 안에서 다 돌아가. 그러니까 처음에 문법 안 풀려도 어휘 계속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외워야 될 어휘랑 예시가 몇 개 안 되고 그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반복해서 암기하잖아. 문법 점수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어. 그것도 너네 표현 방법 사실 정확하게 안 풀어서 그렇지 시에서 표현 방법이나 소설에서 서술 방법도 비슷한 얘기 맨날 해. 그러면 꼼꼼하게 해가지고서는 정리 쫙 하면 한 2개월, 3개월 완벽하게 내가 다른 공부 해가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가면서 국어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겠다고 해서 하면은 표현 방법, 서술 방법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꾸 생각해야 돼. 공부 두 가지야. 머리 쳐박고 하는 공부하고 머리 들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론을 생각하는 공부하고 머리 쳐박고 막 하는 건 막 내가 진짜 막 공부하는 막 외우고 암기하고 풀고 막 하는 거고 머리 들고 팔짱 끼고 내가 공부 어떻게 하나 이 과목은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그 고민하는 거. 선생님은 영어 공부할 때 계속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단어를 더 빨리 외우고 더 오래도록 기억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가면서 시도하면서 해봤단 말이야. 방법을 계속 바꾸고 계속 고민했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발음을 할 수 없으면 그 단어를 외우지 못한다. 외웠어도 일정 시간 지나면 머릿속에서 날아가거든. 그 단어는. 발음이 되게 중요해 너네.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뭐 누구 앞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을 발음하는 애들이 있고 그 민망해하면서 쪽팔려가지고 발음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선생님이 약간 그 후자였어. 발음 못한단 말이야. 발음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더 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영어 단어를. 근데 발음 못하잖아? 그럼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단어를 한번 외우자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고민하면서 공부하면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물론 모든 전체에서 야 그런 걸 시도하고 뭐 해보려면 학습량이 많아야지 이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자기 체크가 되지. 공부 찔끔 해놓고서는 뭐 방법을 어떻게 알아. 선생님 영어 공부할 때 잠자는 시간 빼고 영어 공부만 했어. 몇 달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는 깨어있을 때 항상 영어 공부를 했어. 왜? 내가 안 했던 거니까.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뭐 방법론도 써보든지 말든지 하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더 했으니까 몇 시간이야? 한 14시간, 16시간 매일 하면 돼. 처음에는 엉덩이 위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옆에 아저씨들이 3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나는 최소 4시간 안 되니까 근데 아무로 버티니까 나중에 돼.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쩌면 선생님이